한국 국산 엔진 개발 속도. 경이로운 수준 KF-21 국산 엔진 장착 시험 미 충격. 한국 혼자 만든 세계 1위 특허 독점 생산. 항공기 엔진 누적 생산 1만 대를 달성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심장을 조립할 공장 착공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창원 제1사업장에서 항공기 엔진 누적 생산 1만 대 기념행사와 스마트 엔진 조립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만 번째 엔진인 공군 T-50 훈련기에 F404 엔진을 생산하며 출하식을 했다. 이 회사는 1979년 F4 팬텀용 J79 창정 미사업을 시작으로 F-15K, T-50 등 각종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해왔다. 45년 만인 올해 항공기 엔진 1만 대 누적 생산을 달성했다. 1만 대 기념 행사와 더불어 한국형 전투기 KF-21 엔진과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플랫폼을 선점하고자 공장 착공식도 했다.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입해 5천여 평 규모 공장을 설립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축적된 역량으로 항공엔진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대 중후반까지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군의 주력기 엔진 생산과 함께 45년 동안 총 5,700대의 엔진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 설계부터 소재 제조, 사후 관리까지의 통합 역량도 보유했다. 향후 전투기급의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은 물론 2029년경 약 150조 원이 넘어설 전망인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도 내세웠다. 손재일 한화에어로페이스 대표는 육해공군, 정부 참여업체 모두의 힘을 모아 국외에 의존했던 항공엔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군의 진군. 한계는 없다. 여군 병과 전면, 개방 10년 겨풍당당.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지난달 26일 전쟁기념관을 찾은 제281시험 비행대대 소속 정다정 38 소령은 KT-1 기본훈련기가 눈에 띄자 초임 장교 시절 비행 훈련하러 종종 탔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2009년 임관 후 15년이 지난 지금 정소령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개발시험 비행조종사에 여군 최초로 선발돼 활약 중이다.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제기에 각종 테스트를 책임지는 개발시험 비행조종사는 현재 정소령 등 공군 최정예 조종사 8명이 맡고 있다. 그는 여군이 아닌 대한민국 공군이란 자부심이 있을 뿐이라며 하늘의 경계가 없듯 국방에도 한계는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여풍이 거세다. 현재 장교와 부사관 등 여군 간부는 1만 9,200명에 달한다. 정군 간부 중 여군 비율도 10.8%로 창군 이래 처음 10%를 넘어섰다. 줄곧 1,5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여군은 1997에서 99년 6회 공군사관학교가 여생도를 받아들이면서 급속히 늘기 시작했다. 2017년 육사 73기 졸업식 때는 육사 최초로 1에서 3등을 여생도가 휩쓸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2014년 6회에 공군이 모든 병과를 여군에 전면 개방한 게 또 다른 계기가 됐다. 이후 10년간 여군은 전방위 야전 포대장과 GOP, 일반 전초, 대대장을 비롯해 해군 함장과 전투비행대대장까지 급료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병과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여군 최초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전방과 오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군도 2018년 603명에서 올해 1871명으로 6년 사이 3배로 늘었다.
국군 내 여풍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방부도 2027년엔 여군 비율이 15.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군 근무 환경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토방이라는 대의 앞에 성별 구분은 없다는 정소령의 다짐처럼 오늘도 여군은 전투기를 타고 탱크를 몰고 고속함정을 진두지휘하며 전장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함장 GOP 대대장 맹활약, 고래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는 여군 무용론이 대세였다. 여군의 신체 특성상 전투 임무가 제한돼 활용도가 떨어지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1970년대엔 여군을 별도 조직인 여군단으로 관리해 주요 보직 진출에 한계를 두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방 분야 여성 인력 확대 방안 경고를 지시하면서 여군에 대한 시각이 단순 보조 역할에서 핵심 병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여군이 증가한 건 그만큼 배출 창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육군사관학교, 1998년와 해군사관학교, 1999년 가 잇따라 여생도를 받아들였다. 2001년엔 해 공군에서 여군 학사장교가 임관했고 2010년엔 여성 학군사관호 모생 선발도 시작했다. 박지연, 45, 대령도 1997년 공사 첫 여생도 20명 중 1명이다. 2001년 임관 후 첫 여군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데 이어 여군 최초로 전투비행대장, 2017년 과 전투비행대대장, 2019년을 맡는 등 보직마다 여군 최초의 역사를 새로 썼다. 총 비행시간만 1900시간이 넘는다. 박 대령은 전투기 조종사의 비상대기 출격을 위한 이륙 요구 시간이 8분 이내여서 1년 365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보직이라면서도 20년 넘게 조종사로 활동하며 여성이라 장벽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생도 시절엔 오히려 남자 생도가 역차별을 느낄 정도로 많은 배려를 받았다. 훈련도 딸을 둔 교관이 특별히 배치돼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다며 돌이켜보면 그런 관심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좋은 기제로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공사 동기생과 결혼한 박 대령은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해군의 전투병과 진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3년 여군 장교가 처음 해군 전투함에 배치된 데 이어 2017년엔 첫 여군 함장이 배출됐다. 현재 해군에선 13명의 여군이 해상지휘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군 일함대사령부 김수연함 함장인 박지성, 34, 소령도 그중 한 명이다. 김수연함은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으로 2014년 취역해동의 해상 경계와 북한 상선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 박소령은 지난 7월 김수연함 9대 함장으로 취임해 50여 명의 승조원을 이끌고 있다. 승조원 중 유일한 여군이기도 하다. 2012년 소위로 임관한 박소령은 청해부대 파병도 2차례 다녀왔다. 생도 시절만 해도 배멀미로 고생했다는 그는 불의의 생명선은 바다에 있다는 선배들 말이 가슴을 울렸고 함정 근무야말로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일이다 싶어 지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군함의 지휘관인 함장은 승조원의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박소령은 전방 해역에선 항상 적과 대치하고 있어 전투가 벌어지면 단 1초의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며 적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발 즉시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잠수함을 도입한 지 31년 만인 올해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도 배출했다. 잠수함은 국내 유일하게 남은 여군 미보직 직위였다. 현재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 9명의 여군이 승선해 있다.
육군도 병과 전면 개방 이후 보병 포병대대나 비무장지대 등 전방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여군 간부의 활약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육군 제22보병사단 포병여단에서 근무 중인 황희정, 33, 소령, 진급 예정, 도 2022년 10월 북한이 동해에서 포격 도발해 왔을 때 전선의 최북단 방어를 담당하는 포병여단 작전장교로 활약했다. 황소령은 화력대기 태세가 격상되고 즉각 사격을 준비하던 그날의 긴장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며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때마다 모든 동료가 하나가 되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격운이 전투병과에 근무하는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느낄 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전투병과 특히 포병장교라고 하면 포탄을 들 힘이나 있느냐는 비난 섞인 말도 듣곤 했는데 포병이 단순히 포탄을 들고 사격하는 임무만 수행하는 건 아니다. 사실 화력을 이용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병과보다 치밀하고 꼼꼼한 대비 태세가 요구되는 게 포병이다. 그런 점에서 남자 군인에 비해 물리적 힘은 부족하더라도 여군 특유의 섬세함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엔 전쟁 양상이 기술전으로 변화하고 무기도 현대화되면서 더 이상 신체 조건이 절대적 변수가 아닌 점도 한몫하고 있다.